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폭스바겐은 테슬라 타도를 외치며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로 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으로 위기에 빠진 폭스바겐의 현상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는 30년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전체 생산의 50% 이상인 5,400만 대, 이에 필요한 배터리 생산 능력은 5.8 테라와트-아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쏟아붓는 투자액이 30년까지 1조 2천억 달러가 된다고 시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글로벌 업체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최대 시장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더 앞서가기 전에 개발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30년에 2천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만 폭스바겐은 21년 7월에 설정했던 30년에 세계 판매 50%를 전기차로 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1, 2년 전에 설정했던 30년 생산 판매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은 최근 53만 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배터리의 안정적 조달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3테라와트-아워, 스텔란티스와 현대차 그룹은 300기가와트-아워 이상을 조달하는 목표입니다. 폭스바겐은 21년 7월 전략 발표에서 향후 자동차 시장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30년에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시장 규모가 거의 동등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하여 전체 규모는 21년 대비 2.5배인 5조 유로의 시장이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응한 폭스바겐의 전략은 19년에 완성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MEB 플랫폼을 SSB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E3 1.2를 레벨 4의 자율주행까지 실현하는 E3 2.0으로 개발하여 25년부터 적용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SSP와 소프트웨어, 배터리, 서비스 사업을 플랫폼으로 정리하여 테슬라를 타도할 수 있는 종합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 속도는 테슬라나 현대차 그룹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주요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는 공장 개조를 추진했던 포드와 부진에 빠진 샤오펑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6차례나 가격 인하를 단행했던 테슬라, 그리고 저가격이 LFP 배터리를 무기로 NEV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BYD는 높은 성장률로 전기차 판매 1,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미래 날씨는 구름 속의 빗방울처럼 보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1분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42% 증가하여 현대차 그룹 전기차 판매 증가율보다 높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답답한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1분기 폭스바겐 그룹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미국 현지 생산한 ID4의 $7,500의 인센티브 수혜 효과와 유럽에서의 홈 어드밴티지가 있어 높은 성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 그룹의 주요 전략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는 25.4%나 감소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30년 이상 내연기관차에서 부동의 1위였던 폭스바겐의 지위는 전기차로 시프트되면서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분기 전체 판매에서 BYD의 역전되는 수모도 있었지만 전기차의 마켓 쉐어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ID4 시리즈를 앞세운 폭스바겐 승용차 브랜드의 전기차 판매 감소 폭은 더 큽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임 CEO가 사원을 걸고 추진하던 소프트웨어가 일정대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부분이 큽니다. 저는 저의 20년 9월 3일 영상에서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기술 격차는 6년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현상을 보면 그 격차는 다시
9년 이상으로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년에 그룹을 횡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카리아드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폭스바겐 CEO였던 헤르베르트 디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약 60%를 폭스바겐이 직접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워 인재를 채용하면서 조직 강화를 서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룹이 각사로부터 모인 기술자들은 각 브랜드의 귀속의식이 높았고 실리콘밸리의 미국 기업에 비하면 리소스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개발은 지연되었고 개발 목표 시점은 계속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ID3 런칭부터 문제가 되었던 소프트웨어 E3 1.1은 ID4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소비자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상해 모터쇼에서 발표된 플래그십 전기차 ID7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EX를 개선하여 항속거리를 연장한 점 이외에는 그저 그런 차로 보였습니다. ID3 양산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소프트웨어 E3 1.1을 보완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테슬라나 중국의 신생업체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아우디와 포르쉐의 1분기 전기차 판매는 벤츠와 BMW에 비해 슬로우한 편입니다. 특히 포르쉐의 전기차 판매는 3.4%나 감소했습니다. 외형적인 이유는 벤츠와 BMW에 비하면 전기차 라인업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양산 예정이었던 포르쉐의 마칸 전기차와 아우디의 Q6 e-tron의 소프트웨어 E3 1.2 개발이 지연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임 CEO는 일론 머스크를 동경하는 이상주의였다고 합니다. 트위터 등으로 정보를 발신하기도 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종업원들에게 혁신을 요구했고 테슬라를 벤치마킹하도록 강요하기도 했고 일론 머스크를 간부회의에 초대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급진적인 전기차 개혁 노선은 사내에 불만을 낳게 했고 투자비 마련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카리아드의 22년 영업 손익은 21억 유로의 적자로 전기에 비해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실용주의자 CEO는 소프트웨어 E3 2.0을 3년 후인 28년에 적용하는 목표로 연기했습니다. 당분간은 E3 1.1을 개량한 E3 1.2 개발에 주력하여 24년에 런칭 예정인 포르쉐 마칸 전기차에 탑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차세대 전용 플랫폼 SSP 개발에도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그룹 전 브랜드와 사이즈별로 응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고전하는 요인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에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중국 시장은 전기차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폭스바겐의 존재감은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 토요타, 현대차 그룹 등 경쟁사들은 30년으로 가는 길목인 25년, 26년의 생산 판매 목표를 공격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공장의 능력 확대와 멕시코 공장을 신설하여 40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GM과 포드는 26년에 2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는 185만 대로 늘렸습니다. 토요타는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과 함께 25년부터 3열 SUV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중국에서는 24년 신모델을 추가하고 태국에서는 픽업과 소형 해치백 전기차를 생산하여 25년 150만 대를 판매하는 목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25년까지 전체 판매의 25%를 전기차로 판매하는 계획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스카우트 브랜드 도입 등 매우 공격적으로 중국의 부진을 미국에서 만회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카우트 브랜드로 전기 SUV와 픽업을 개발하여 판매한다는 전략이지만 이미 미국의 빅3와 리비안 테슬라가 선점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25,000유로 소형 전기차 ID2를 인건비가 싼 스페인에서 스코다와 시아트의 쿠프라 차까지 포함하여 4차 중으로 스케일 메리트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중국 BYD의 시걸이라는 차는 13,000달러에 중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항속거리는 시걸 대비 긴 편이지만 코스파 면에서 ID2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아 보입니다. 전임 CEO가 차 한 대당 생산하는데 30시간 걸리는 부분을 테슬라처럼 1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기가프레스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 방향도 애매해졌습니다. 무엇 하나 밝은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대신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하는 것만으로 경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테슬라 타도를 그렇게 외쳤지만 테슬라가 19년에 완성한 차량 OS를 28년에 가서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단계를 지나 기가 캐스팅을 도입하면서 코스트다운 혁신을 이루어 가격 전략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폭스바겐은 25년이 되어야 전기차의 수익성이 내연기관과 같아지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1913년 헨리 포드가 고안했던 컨베이어 조립 방식에서 벗어나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혁신적인 조립 방식과 차세대 플랫폼으로 제조 원가를 50% 저감하는 길로 들어섰는데 어떻게 경쟁을 하려는지 폭스바겐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갈 길 바쁜 전기차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볼보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으로 플래그십 전기차 EX90 생산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현대차 토요타도 25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문법이 강한 이들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개발 현상은 현대차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